오늘은 아이템이 73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추상화 수준에 맞는 예배를 던지라입니다. 이번 아이템이 생각보다 매우 심플해서 금방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예외 번역, 그리고 예외 연쇄라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해서 그 두 가지 개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외 번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번 아이템 제목이 이제 추상화 수준에 맞는 예외를 던지라입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보셨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에?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제목이 일단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 제목의 뜻은 무엇일까? 자,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데이터 서비스라는 서비스단이 하나 있고요. 그 데이터 서비스단은 이제 DB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서비스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데이터 서비스에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DB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예외는 어떤 예외냐? 바로 SQL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했다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데이터 서비스단에서 이 예외를 이렇게 던지게 되겠죠? 저는 사실 이 구조를 딱 봤을 때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왜 문제인가.'라고 전 생각을 못 했는데, 책에서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디서 문제가 있냐?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왜 문제냐? 자, 첫 번째는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세부적인 구현이나 예외를 유추 가능하다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물론 데이터 서비스라는 직관적인 이름이 있긴 하지만, 저 데이터 서비스가 SQL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던지는 걸 보면 저 데이터 서비스는 DB랑 어떤 동작을 하는 서비스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 이 상위 API가 하위 수준의 세부 사항에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조에서는 상위 API가 바로 여기 그림에서는 데이터 서비스인데, 이 데이터 서비스가 SQL exception을 던지기 때문에 SQL exception이라는 하위 수준의 세부 사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뭐냐? 바로 API의 추상화가 깨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책에서는 API를 오염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API가 오염되는 것, API가 추상화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외 번역이라는 겁니다. 예외 번역이 뭐냐? 자, 상위 계층에서 저수준의 예외를 잡아 자신의 추상화 자신의 추상화 수준에 맞는 예외로 바꿔서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보면 이 상태였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 서비스가 SQL 익스프레션을 그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 데이터 익스프레션이라는, 뭐 앞에서 커스텀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 추상화 수준에 맞는 예외를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아이템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추상화 수준에서 맞는 예외를 던지라는 것이 바로 예외 번역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있냐라고 보면 abstraction sequential list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바로 리스트의 굴격 구현체고요. 그 내부를 살펴보면 이제 get method에서 저희가 연쇄 번역이라는 것을 예외 번역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get이라는 거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빼오는 건데, 보시면 자, no search element exception이라는 것을 잡아서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것을 따로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no search element exception이라는 것은 하위 상세 예외가 되겠고요.
이것을 받아서 추상화로 따로 던지는 것이 바로 index out of bound of the exception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내부 하위 계층의 상세 사항을 숨기면서 API 추상화를 지키라고 측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을 바로 예외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외 번역이 뭔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예외 연세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번역을 앞에서 잘 이해하셨더라면 하위 계층에서 예외를 하위 계층에서의 예외를 상위 계층에서 잡아서 그 추상화에 맞게 바꿔서 던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셨다면 잘 이해하셨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하위 계층의 예외 정보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위 계층의 예외 정보가 때로는 그 예외를 트레이스하는데, 예외를 찾는데, 그 문제점이 뭔지 찾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예외 연쇄입니다. 자, 예외 연쇄는 뭐냐?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같이 실어 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면 저희 이번 아이템에서는 하위 계층의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그 그림 상황에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자면, 자, 앞에서 no data exception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외 번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DB에서 던진 SQL exception이 이게 exception이 이 정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no data exception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no data exception 안에다가 저 하위 계층의 예외를 같이 담아서 던지는 것을 예외 연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코드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자, 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get data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 메서드가 그냥 SQL exception을 던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죠. 자,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큰 서비스단에서 이제 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get data라는 메서드를 실행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외 번역을 통해서 SQL을 SQL exception을 잡고, 그리고 no date exception 던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저 SQL exception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예외 연쇄를 써야겠죠. 여기서 잘 보시면 no date exception을 던질 때 저 E라는 어떤 예외까지 같이 담아서 던져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자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throwable이라는 것을 같이 담아서 생 throwable이라는 것을 받아서 예외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throwable들을 저렇게 담아 주면 저 근본인 예외를 위와 같이 담아 주게 되는 거고, 저렇게 담아 주기만 한다면 이제 getCu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 원인 예외까지도 같이 담아서 던져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실행을 해 보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서비스 로직 중 문제 발생이라는 이제 no data exception의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뜨는 게 아니라 저희가 SQL 리퀘션을 같이 담아서 던져줬기 때문에 저 getCut라는 메서드가 동작해서 원래 예외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과정에 문제 발생이라는 저 SQL 리セッション 메시지도 같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하위 예외를 같이 담아서 던져주고 싶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예외 연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외 연쇄를 사용하고 싶다면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노데이터 익셉션의 생성사처럼 트로러블이라는 것을 받는 생성자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 줘야 되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준 예외는 기본적으로 저 트로러블을 받는 예외 연쇄용 생성자가 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시기만 하면 예외 연쇄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외 번역이랑 예외 연쇄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하위 계층에 있는
세부 사항을 숨기면서 API를 추상화를 하는 것이 예외 번역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위 계층이 예외 정보도 같이 실어서 보내고 싶다면 예외 연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두 가지 방법 모두 기본적으로 그냥 세부 하위 계층에 예외를 그냥 던지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아이템에서 꼭 이걸 사용하기 시기 전에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저러한 예외 번역이랑 예외 연쇄를 사용하실 생각보다는 예외 없이 반드시 성공하는 하위 계층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저 하위 계층으로 전달할 때 전달하는 매개 변수 값을 검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아이템에서 이런 예외 번역이 뭔지, 예외 연쇄가 뭔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위 계층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외 번역과 예외 연쇄가 뭔지 알아봤고요.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자, 하위 계층의 예외를 그대로 받아서 내보내지 말고 해당 계층에 맞게 추상한 예외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던지자가 핵심이었고요. 이게 바로 예외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하위 계층의 예외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불평한 예외도 같이 던져주는 것이 바로 예외 연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런 걸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우선 완벽한 하위 계층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아이템 추상화 수준에 맞는 예외를 던지라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